경제학자가 전하는 행복 수업, 해피 사이언스. 가을 개편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 해피 사이언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렇게 새롭게 우리 스튜디오 973 가족이 돼주심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우리 김희삼 교수님 직접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경제학자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랑 그다음에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계속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지만 뭔가 이렇게 돈보다는 사람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해봤고, 여기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타에 오기 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연구위원으로 또 뭐 교육이나 노동 이런 또 행복과 관련된 연구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네. 여기 이제 지스타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는데, 마침 여기 또 출연 제의를 받고 요즘 보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빠서 좀 망설였는데 네. 총장님이랑 부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네,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머, 총장님, 부총장님 감사해요.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 강의를 또 행복 수업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너무 좀 뭐랄까 의아한 게 경제학을 공부하시다가 이미 전공도 다 하셨고 관련된 일도 하시다가 어떻게 행복학으로 넘어오셨는지 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경제학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행복을 다루는 또 경제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행복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거는 네. 뭐 교육이나 노동이나 뭐 노후보장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좀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덜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경제학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도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어떤 정신적인 충만함이라든지 만족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심리학적인 개념들도 원래 경제학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더 신뢰가 가는 게 뭔가 이과의 감성과 문과의 감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행복 수업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멋진 날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따뜻한 글귀들 전하는 시간에 우리 김희삼 교수님의 책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게 사실 2년이 됐거든요. 네. 그때 우리 김희삼 교수님의 행복공부,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에서 이제 행복의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그냥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수님에게 파랑새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 네. 이제 저한테 이제 파랑새,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행복이 네, 맞아요. 있는지, 저는 그 파랑새가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랑새를 보통 사람들이 찾아 나서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때는 이제 파랑새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나의 파랑새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맞아요. 생각도 되는데, 저는 그 행복을 결국 만들어내는, 그리고 끌어당기는 주체가 본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저 스스로가 이제는 파랑새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저도 처음부터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파랑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잡아야 되는 파랑새가 교수님이 맞네요. 네, 네. 그 파랑새께서 전해주시는 내가 파랑새가 되는 방법. 네, 네. 그 안에서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논할 텐데, 오늘이 또 지스 설립 30주년 기념일이라 네. 원래는 출근을 안 하시고 쉬는 날이신데. 네, 아마 이렇게. 그래서 직원들, 학생들 네. 다 그냥 이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수님께서 경제학 과목 외에도 행복에 대한 수업을 해오셨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해온 수업이 매 학기 1순위로 수강 신청이 마감이 되는 그 수업이란 말이죠. 네. 그 안에서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
그 수업 중에 좀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수업을 좀 준비를 하는데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처음에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하자니까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5인 1조로 네. 원탁에서 수업을 합니다. 아. 그래서 딱 30명 학생만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수강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수강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교수님 저 수강 신청 추가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일들을 막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를 한번 또 이렇게 노려보세요. 도전해봐라. 네. 아,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갈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그 KTX 열차 안에서 같은 객실 안에서 최불암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네. 오, 네. 최불암 씨, 배우 최불암 씨를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래 경력을 쌓았고 좀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져가지고 네. 용기를 내서 그냥 A4 용지 하나를 꺼내서 네. 최불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적어서 네. 그냥 사실 생면부지의 어르신인데 종이를 들이밀고 네. 제가 지스트에서 이제 행복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말씀 좀 이렇게 여기다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펜을 꺼내시고 일필휘지로 써주셨어요. 와. 그래서 거기 써주신 글이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뜸뜸이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써주신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기도 해요. 네. 자기 만족인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안에 틈틈이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왔던 행복의 어떤 한 부분하고 완전히 공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또 여기 좀 권위가 실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그 행복 수업 책에도 인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재를 좀 희생하고 미래에 나한테 찾아올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 인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하고 그러나 또 확실한 행복들 같은 거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뜸뜸이 발견한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약간 이게 자기 그 발에 채일 수 있도록 행복의 요소들을 잘 배치해 놓는 것 혹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네. 그게 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주 느끼기 위한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의 여유? 조금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그 소소한 행복들도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일하면서 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네. 조금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의식적인 노력. 네, 알아채는 거. 네.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이렇게 다운돼 있을까? 그리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지? 그리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를 엄습해 올 때 네. 실제로 그거는 인간의 본연적인 어떤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노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인데 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는 실제 의식적으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는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네. 우리가 또 알게 됐는데 그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중에 여러분 안전운전도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참고할 상황이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광산구 송도로 송정사랑병원 앞 양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늘고 있어요. 참고해서 안전운전하시라고 1344님 알려오셨고요. 그리고 동광주 방향입니다. 서광주 쪽으로 용복나들목 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복잡하다고요. 자, 서광주 나들목 쪽 용복나들목 전이에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복잡하니까 진입하기 전에 미리 우회하시라고 3427님 알려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간 안내해 드릴게요. 동광주 나들목에서 용복 나들목 쪽 2km 지점 사고 여파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갓길로 차량이 한 대씩 천천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 여파 때문에 정체가 심하다는 걸 미리 참고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8853님, 3427님 다시 한번 제보 고맙습니다. 자, 개편과 함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해피사이언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막연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굉장히 쉬운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보물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랄까 앞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행복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좀 어떤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실지 오늘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 행복 연구를 하고 네. 또 행복 수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경제학, 사회학, 그다음에 심리학, 또 유전학도 있고 그리고 인지과학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영학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사회과학과 좀 자연과학을 좀 넘나드는 그런 부분이어서 네. 아마 해피사이언스라는 제목에 또 걸맞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과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에 대해서 제가 아마 몰랐던 사실들도 조금 이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지적인 호기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자기가 종사하는 생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돈 문제.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만족감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또 경제학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돈과 행복에 대한 얘기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과 관련해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네. 그리고 행복에 어떤 관련된 실천 그리고 습관, 네.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이 또 연령대도 다양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 들면서 우리가 마음도 약해지고 좀 불안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을 견지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5440님도 행복 스스로 찾아야죠. 물론 더불어 함께 행복하면 좋고요. 라고 해주셨고 2906님은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 이름이 파랑새인데 운명이네요. 앞으로 우리 파랑새 교수님과 함께 행복을 찾아볼 텐데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행복을 위해서 이 노력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안전운전도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지 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행복도 공부가 필요하다.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단은 행복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해오시는데, 청취자분들께서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래서 매우 불행을 0점, 네. 매우 행복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는지 좀 생각해 오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면은 나는 그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사실 업앤다운이 있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나의 행복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을까 머릿속을 한번 그려오시면 이 자기 삶에 이걸 투영해가지고 행복 공부를 자기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실천으로 또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 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의 행복도 불행을 0으로 치고 행복을 10으로 친다면 몇 점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내 삶의 그래프를 통해서 그동안의 내 행복의 지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